얼마 전 집중호우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충북도의회는 조속한 수습과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410회 임시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요. 키워드 의정부터 만나보시죠. 제410회 임시회 첫 번째 키워드는 집중호우. 충북도의회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등 충북 지역에 심각한 폭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활동에 힘을 보태고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사진전. 개원 1주년을 맞이해 도민과 함께한 1, 2, 3호를 주제로 특별한 사진전이 열렸는데요. 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던 다양한 의정 활동을 사진으로 선보였습니다. 6개의 상임위원회는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현장 방문 대신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그 밖의 상임위 소식 이어가 볼게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정책복지위원회가 응급의료 포럼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는데요. 그 어떤 위급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은다고 합니다. 기업 정주 여건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죠. 산업경제위원회가 충북 지역 기업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현황 분석 및 근로자 실태조사 연구 영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맞춤형 정책 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법의 여러 한계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안전한 학교 문화 만들기를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교육위는 또한 공립형 대안학교인 단제고 설립부지 현장을 찾았는데요. 개교 시기가 1년 늦춰진 만큼 공사 현황과 시설 안전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제2기 위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수해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데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알맹이만 파고드는 인터뷰 알파뷰 김예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도의회 대변인 안지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죠? 네. 얼마 전에 충북도청에 하늘정원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진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녹색 옥상은 도심 속 힐링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에너지 절감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충북도의회에서도 이번에 옥상 녹화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오, 그럼 파릇파릇한 옥상이 더 많이 생겨나겠는데요? 그렇죠. 궁금하니까 조례 이야기 들려주실 의원님 바로 모셔볼까요? 네, 오영탁 의원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북도민 여러분. 자연과 함께 공존하며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관광 1번지 단양 출신 오영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바쁜 일정 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조례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옥상 녹화라는 말이 좀 생소하긴 한데 그래도 옥상 가꾸기는 예전에도 했었던 일 아닌가요? 밀집된 도시 옥상 공간에 나무나 잔디 같은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 시설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옥상 녹화에 대한 연구나 지원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최근 지구온난화로 기후위기나 대체에너지 개발 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옥상의 뜨거운 반사를 흡수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대책으로 옥상의 녹지공간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역시 옥상의 녹지공간 확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근본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옥상에 녹지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아무 건축물이나 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옥상 녹화를 할 때는 옥상 면적, 각종 설비, 유지관리 조건, 이용 목적 등을 고려 가능한 넓은 면적을 확보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건축물의 구조 안정과 방수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또 옥상 녹화 면적이 옥상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 지원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옥상 녹화 사업을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하던데요. 옥상 녹화 사업을 지원받으면 관계자는 해당 조경 시설이 원형이 잘 보존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고요. 도지사 또한 사업을 지원한 후에는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 대장을 기록하는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그 밖에 옥상 녹화의 또 다른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건축물의 꼭대기는 햇빛을 직접 받으니 온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옥상 녹화를 하게 되면 그 열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건물 내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옥상이 빗물을 흡수하니 침수 피해도 줄일 수 있고 공기 정화, 또 도심 경관 향상, 휴식 공간 제공 등 많은 장점이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네, 저도 이번 조례로 녹색 도시, 정원 도시 충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 볼 텐데요. 어쩌다 보니까 저희 알파비의 시그니처 클로징이 됐습니다. 의원님 혹시 어떻게 끝내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이렇게 뭐 구호 외치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옥상을 푸르게, 충북을 푸르게. 대변인님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나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길러본 적은 없습니다. 오, 저는 15살 된 강아지를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너무 귀엽겠다. 이렇게 우리랑 함께 생활하는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예전에는 반려동물보다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었죠. 내 삶의 동반자, 반려자라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명칭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동물들을 자신의 놀잇감이나 소유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학대나 유기 같은 사건도 참 많이 발생하죠. 이번에 충북도 의회에서도 이런 학생들의 동물 학대 예방과 또 생명 존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네, 이 조례를 제정하신 박재주 의원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청북도의 교육위원회 박재주 의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동물 학대를 강력 범죄로 인식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청소년들의 동물 학대 사건이 좀 발생하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셨다고요? 예, 유기동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학생들 동물 학대에 대한 어떤 범죄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충청북도 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조례는 이런 충북 학생들에게 생명 존중 의식을 키우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우리 동물의 생명권 보호 그리고 또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예방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반려동물에 대한 에티켓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입양까지 다양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생명 존중 의식이 고취시키고 반려동물을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확실히 이 조례가 학생분들에게 동물 학대에 대한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청소년기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그만큼 동물학대 예방 조례가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요한 시기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동물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진다면 동물 학대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날이 온다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은 인간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하나의 인격체죠. 동물학대 예방 교육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물을 생명으로서 당연하게 존중하고 또 우리 인간과 동물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그런 사회가 얼른 오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마치면서요. 동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구호 한번 외치고 끝내볼까요? 반려동물을 사랑합시다. 이어서 의장님과 도의회 소식 쭉 전해드릴게요. 황용 의장은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 두 곳에 참석했는데요. 먼저 보훈 분야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충청 보훈대상 시상식의 자리에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을 예우하고 73주년 6.25 전쟁 기념식에 참석해 호국 영웅의 헌신을 기리며 보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제12대 도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역대 의장들이 모였습니다. 충북도의회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미래를 그려보는 이 자리에서 전임 의장들은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을 당부했는데요. 황용 의장은 이에 화답하며 선배 의장의 고견에 늘 귀 기울여 제12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1등 충북, 전국 최고의 출산돌봄 친화도 충북을 만들기 위해 범도민협의회가 힘찬 항의를 시작했는데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의장님도 함께했습니다. 7월 첫째 주 여성 기업 주간이죠. 이를 기념하는 여성 기업인 화합회장에 참석해 충북 경제를 이끌 우먼파워에 응원을 보냈습니다. 충북도의회 모든 의원이 역량 강화 교육을 들었는데요.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멈추지 않는 도전을 이어가는 충북도의회 멋집니다. 충북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 선수들을 찾아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힘찬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번 회기 찾아가는 의회 교실은 충주 용산초등학교와 청주 미원중학교에서 열렸는데요. 앞으로도 충북도의회에 관한 모든 궁금증 직접 찾아가 알려드릴게요. 충북도청 옥상이 푸른 쉼터로 변했습니다. 한일정원 준공식에 충북도의회가 다녀왔는데요. 모두를 위한 도심 속 힐링 공간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브랜드 선포식 참석 소식인데요. 25년 만에 바뀐 새로운 심벌 마크와 함께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설 새로운 충북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때론 날카로운 시선으로 정책을 비판하고 때론 도민의 행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 대집행 기간 질문과 5분 자유 발언에서 만나보시죠. 타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북부 지역의 공공보건 의료 환경이 열악한 이유는 충북은 인구 1,000명당 입원 환자 수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1위이고 치료 가능 사망자 수도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충북의 현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주를 비롯한 북부권 주민들은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이루 말할 데 없이 지쳐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활성화 등 구제역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충청북도는 모든 노력을 복귀는 대국의 전체를 되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이며 유일하게 회장 각종 개발 제한으로 지역이 침체되고 전투기 경험에 괴로워하는 심각한 피해로 큰 시름에 빠진 도민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북도의회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